네, 지금부터 일과 에너지,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일과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의 보존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이 앞서 설명을 해왔었던 그 힘과 관련된 그 개념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이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과 이제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까지 배웠었던 그 여러 가지 그 힘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운동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어, 앞서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힘 자체가 일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힘이든지 또는 변하는 힘이든지 간에 똑같이 운동을 만든다는 것이죠. 운동을 만드는데 그 운동이 바로 그 일과 어떤 그 연관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운동이 바로 에너지가 전달 과정이 바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그러면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너지 일과 에너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에너지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중력장에서는 이제 운동 에너지와 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ERGY가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키네틱 에너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장 안에서 주로 이제 그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와 관련된 그 얘기들을 이제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물리학에서 그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그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시스템과 이제 환경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컴퓨터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많은 구성 물질로 되어 있죠. 구성 기기들로 되어 있죠. 뭐 하드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라든지 그다음에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 요즘 많이 없지만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라든지 또는 뭐 CD 플레이어라든지 그다음에 DVD도 이렇게 그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SSD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그래픽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CPU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램이라든지 뭐 롬 드라이브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뭐 굉장히 복잡한 그 구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컴퓨터는 뭐 예를 들어 뭐그 글자를 쓰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계산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그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도구로도 사용을 하고, 아니면 어떤 기계를 제어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한다거나, 또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능,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각의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한데 모여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체제를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을 배울 때는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관심 있는 대상이 있었죠. 그 관심 있는 대상, 즉 관심 대상이 주로 질량이었습니다. 질량 M이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자, 질량 M이라고 하는 물체를 갖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질량 M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라든지 크기라든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는 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운동을 하는데 운동은 뭐 속도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속도도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위치의 그 변화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등등등 이렇게 어떤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 대상이 한 가지의 질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한시켰지만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치 컴퓨터처럼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합해서 또 어떤 그 특정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물체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물리학에서 다루는 그 유효한 개라고 하는 것은, 자, 물리학에서의 자, 유효한 의미 있는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물체나 하나의 입자인 경우에 대해서도 물론 운동을 다 다룰 수 있고요. 방금 컴퓨터와 같이 물체나 입자들의 집합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개에 어떤 외부에 힘을 가한다거나 어떤 에너지를 가한다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대를 시키고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컴퓨터처럼 뭐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은 물론 피스톤으로도 이루어져 있고 뭐 아니면 그 링으로도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가지 구성 물질로 되어 있고 뭐 전달 장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폭발시키는 어떤 배기 장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하고 있는 구성 부분들로 만들어져 있죠.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 그거를 통틀어서 엔진이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우리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엔진 시스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상황을 설명을 할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아까 컴퓨터에 관련된 그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기하고 모양이 뭐 다양하게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꼭 어떤 뭐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과 이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이 분위기를 이제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경계라고 하는 것과 이 경계는 그 시스템과 환경 사이의 어떤 그 구분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뭐 꼭 이게 물리적인 그 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꼭 이렇게 뭐 담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표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어떤 수증기가 있다 그러면 구름이라고 하는 그런 수증기 집단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공기 내부에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그렇진 않지요. 그런 것처럼 어떤 뭐 선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서 자,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반 물리에서는 조금 이제 다소
그 어려운 개념으로 취급이 될 수가 있긴 있겠는데, 사실 이제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경계 조건, 즉 시스템에서 이 환경으로 넘어가는데도 무작정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조건이 맞았을 때, 또는 그 조건으로 인해서 뭐 어떤 그런 그 계에서 환경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그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기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주 그 물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럼 어떤 거는 시스템에서 그 에너지로 이렇게 환경으로 가고, 아니면 어떤 거는 시스템에서 환경으로 가지 않고,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 기준이 바로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좋겠느냐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고립계와 비고립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 고립계는 아이솔레이트라고 해서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고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 환경하고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고립계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비고립계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환경과 어떤 우리 관심 있는 대상인 시스템하고의 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계, 즉 고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비고립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립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나중에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물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시키는데 외부에서 그 힘을 가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됐을 때, 에너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외부에서 100이라고 하는 그 힘을 주었을 때, 그 예를 들어 2m, 1km, 1kg짜리를 뭐 2m 이동시키는 힘이 바로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물체가 1kg이 2m 이동을 하는데 100이 모두 쓰였다. 즉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모두 쓰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다른 외부의 그 물체가 한 100이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떠한 값 하나도 밖으로 수실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상황이 바로 고립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고립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커피가 있습니다. 저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커피가 이렇게 있고 그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었을 때 뜨거운 물이 갖고 있는 열 에너지가 있겠죠. 이렇게 뜨거운 물의 에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되겠죠. 열 에너지가 분명히 커피 가루를 녹여서 그 뜨거운 커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뜨거운 커피는 분명히 뜨거운 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분명히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피는 식게 되겠죠. 근데 그 식는 열이 다 어디로 가느냐? 뭐 컵으로도 갈 수 있고, 또는 뭐 여기 만약에 티스푼이 있다면 티스푼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는 컵 주위에 있는, 즉 환경으로도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분명히 이 고립계와는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 고립계인 경우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다 여기 이 운동에만 작용을 하지만, 비고립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분명히 다른 데로도, 즉 환경으로도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고립계든지 간에 비고립계든지 간에 비고립계에서 이 환경으로 전달된 에너지 자체, 소실된 에너지, 전달된 에너지하고 기존의 요 에너지, 즉 이 잔하고 커피하고
가지고 있는 미지근하다 그러면 식은 상태의 그 에너지하고 밖으로 전달된 에너지 두 개 합이 바로 뜨거운 물의 그 열 에너지인 최초의 값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디 완전히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즉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개념을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이 물리학적인 내용들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잠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운동과 그 운동이 한 그 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힘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힘은 우리 다시 한번 써보면 외부에서 그 힘을 가해주게 되면 관심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물체,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이거나 또는 확대해서 시스템이 되겠죠. 시스템에다가 어떤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게 되면 분명히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은 이제 뭘 통해서냐면 자유물체도를 통해서, 자유물체도를 통해서 운동을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바로 동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에 대한 정의는 보면 워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개에 힘이 가해져서 개가 움직였을 때, 이 개 움직였을 때라고 하는 게 바로 운동을 하였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모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을 했을 때 그 힘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일상적인 의미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위치에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A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갖고 쭉 이동을 했다가 다시 이 위치에 도달했다. 즉 A 위치에서 움직여서 A 위치로 이동을 했다. 이때 이동 거리는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이동 거리는 뭐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해서 이동 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이 물체를 들고 여기저리 왔다가 다시 A 자리로 왔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내가 힘도 들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시간을 소비했고, 어떤 무게, 이 질량을 갖고 있는 거라면, 이 질량을 위로 끌어올리는 어떤 힘, 내가 근육이 하는 그 힘도 있었을 것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들고 이동 거리를 이렇게 하고 나서 A 위치에 왔다면, 이 물리학에 다루는 것은 이동 거리에 대한 개념이지만 운동을 얘기할 때는 바로 변위에 대한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즉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 바로 위치는 A 위치에서 A 위치로 왔기 때문에 즉 변위라고 하는 것, 즉 보통 이제 R로 표시하니까 이 위치의 변화량이 바로 제로가 되기 때문에, 자,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때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로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분명히 우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 물체를 들고 이만한 이동 거리를 통해서 이 위치에 다시 왔지만 물리학적으로 변위가 없기 때문에, 즉 처음의 위치하고 나중의 위치가
처음 위치하고 나중에 위치가 같기 때문에 변위, 즉 위치의 변화량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이 델타 R이라고 하는 것이 제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운동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바로 이제 일상적인 의미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한 그런 것과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어떤 그 과학적으로 어떤 자연 현상을 운동이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정량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 예를 한번 그 예를 갖고 이 부분인 경우에서 우리가 특별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예를 갖고 한번 그 일에 대한 정의를 한번 그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체가 이렇게 있는 위치에서 힘의 방향을 이렇게 가했을 때 분명히 이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R만큼 이동을 해서 여기 델타 R만큼 이동을 해서 이 위치로 이동을 하였다. 그래서 분명히 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운동을 하였을 때 힘을 주었을 때 이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게 된 일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할 때 이 계산 유도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참고로 생각을 하도록 하고 우선 정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외부 이 일에 대한 정의가 바로 그 힘과 그 힘을 갖고 이동한 거리 S, 즉 거리 S라고 하는 게 바로 이동 거리가 아니라 이치의 변화량인 변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위를 곱한 값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수평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세타의 값을 갖고 이제 힘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평 방향으로 이 물체가 이동하는데 작용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F 코사인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 코사인 세타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평 방향으로 가해진 F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힘과 그다음에 이동한 초기의 위치에서부터 나중 위치까지의 변위인 델타를 곱한 값이 바로 1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서 가해준 힘의 크기하고 변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힘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관계없죠.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 양이 된다. 이 스칼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크기하고만 관계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